시댁. 아직 안 된 거야? 그러게 빨리빨리 좀 시작하라니까. 새벽에 늑장 부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할아버님 기다리고 계시잖아. 쿨쿨 자기만 했으면서 늑장을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 어떻게 알아? 얘, 좀 빨리 할 수 없니? 너 때문에 다 늦었잖아. 제사를 벌써 5년째 지냈는데 아직도 안 느네. 집에서 살림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저 혼자 준비하다시피 해서 너무 버거워서요. 아이고, 세상 좋아졌네. 며느리가 어디서 시댁 어른들 앞에서 제사 지내기 버겁다는 소리를 해? 뭐 얼마나 있다고? 저번엔 자기 남편 시켜서 시장에서 전 사오게 하더니만 이제 남편 출장 갔다고 아주 대놓고 게으름을 피우네. 당신은 일단 들어가 있어. 일단 제사부터 지내고 뭐라 하자고. 넌 불평 좀 그만하고 얼른 해라. 나 땐 이 정도는 혼자서 거뜬히 했어. 네가 살림을 평소에 안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웬만한 건 거들었잖니. 재료도 올려놔주고 반죽도 미리 해주고. 그대로 갖다 요리만 하면 되는데 무슨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아. 아, 빨리 준비해, 빨리.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2시간 후. 아, 힘들어 죽겠네. 어제 야근하고 잠도 못 자고 바로 시댁으로 넘어왔는데 그 와중에 음식 천천히 한다고 꾸중을 1시간 넘게 들었네. 에이, 귀 아파 죽겠어. 남편은 왜 하필 지금 해외 출장을 가서는. 물론 있어봤자 내가 하는 건 같지만 말이야. 나마 내 편이던 남편까지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 약간 배고파서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젠 숟가락 들 힘도 없네. 그냥 잤으면 좋겠다. 여기서 뭐하니? 어머니, 잠깐 쉬고 있었어요. 뭘 했다고 쉬어? 어른들 식사 다 하셨어? 가서 설거지해라. 어머니, 죄송한데 좀만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어제도 야근을 늦게까지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시댁으로 와서요. 그리고 저도 밥을 못 먹어서 저도 좀 먹은 다음에 설거지 할게요. 아까는 시아버지한테 대놓고 제사 지내기 힘들다고 하더니 이제 나한테까지 늑장을 부리니? 너 때문에 어른들 다 늦게 식사하고 돌아갔잖아. 며느리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부실하니 나도 면목이 없었다고. 그래놓고 밥을 못 먹어. 어차피 밥 먹어도 깨작깨작 먹을 거면서 무슨 밥을 먹겠다고 설거지를 밀어. 밥은 나중에 먹고 지금 설거지해라. 그래 눌러붙기 전에. 그리고 누가 그렇게 일을 늦게까지 하래? 아, 뭐 대단한 일을 한다 그래? 보나만 하지. 별일도 아닌데 오늘처럼 늑장 부리다가 그렇게 된 거겠지.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이때까지 저 혼자 준비하다시피 했잖아요.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지. 넌 도대체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운 거니? 너 시집 와서 처음 제사 지낼 때 생각난다. 그때는 음식을 어디다 둘지도 몰랐잖아.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기독교라 제사를 안 지내서. 기독교고 뭐고 한국 사람이면 제사 지내는 법은 알아야지. 아무튼 핑계도 다양하다니까. 아, 빨리 일어나서 설거지해. 일도 한꺼번에 해야지 능률이 오르는 거지.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가 하면 더 하기 싫어. 빨리 일어나. 빨리.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집. 힘들어 죽겠네. 다리도 얼얼하고 어깨는 너무 쑤시고. 무슨 제사가 1년에 명절 포함해서 6번이나 있어? 거의 2달에 한 번 꼴이네. 거의 나 혼자만 이라고. 어머니도 그동안 제사 많이 지냈다고 며느리 들어왔으니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고. 그럼 계속 내가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어른은 현실이라더니 왜 엄마가 종갓집에 나 시집 안 보낼래 했는지 알겠네. 내일 남편 공항 데리러 가려면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얼른 자야겠다. 다음 날, 집. 여보, 일어나봐. 여보! 당신 왔어? 공항까지 데리러 가려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지금 시간을 봐, 몇 시인지. 오후 4시네. 미쳤나봐. 몇 시간을 잔 거야. 미안해. 어제 몸이 너무 고단해서. 괜찮아. 전화 안 받길래 난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다행이지. 야근하고 바로 우리 집에 제사 지내러 가서 그렇지. 그러게 당신도 그냥 출장 간다 하고 빠지지. 내가 같이 가도 당신 혼자 바쁜 일이 많은데 아예 당신 혼자 갔으니 얼마나 일을 다 했겠어. 엄마도 참 내가 그러지 좀 말라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엄마 시집살이 고되게 시켰거든. 그때 본인 며느리한테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서 할머니랑 하는 게 똑같다니까.
괜찮아? 이럴 줄 알았음. 그냥 내가 전화해서 선수 출걸 그랬다. 거짓말도 잘 못하면서 무슨 선수를 쳐. 금방 들통날걸? 그럼 나만 곤란해져. 미안해서 그렇지. 괜히 나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니. 알긴 아는구만. 남들은 결혼하고 나면 콩깍지가 다 벗겨져서 남편이랑 그렇게 싸운다는데 난 무슨 막노동을 하는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 다 알고 결혼한 건데 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 당신도 비행기 장시간 타고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얼른 쉬어.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 왔는데 뭘.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저녁도 차리고 집 청소도 하고 다 할 테니까. 그리고 이거. 이게 뭐야? 면세점에서 또 뭐 사온 거야? 저번에도 그러더니. 그만 사오라니까. 필요한 것도 딱히 없었는데. 회사 직원들 다 하나씩 사더라. 나만 안 살 순 없지. 목걸이잖아. 꽤 비싸 보이는데? 연세 받고 하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 당신 액세서리 예전보다 좋아했잖아. 결혼하고부턴 통 안 끼는 것 같네.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속상했어. 무슨, 그냥 나이가 드니까 관심이 떨어진 거지. 아무튼 이쁘다. 고마워. 뭘, 우리 집안 식구들 힘든 거 뻔히 아는데도 잘 맞춰주려고 해서 고마워. 그래도 당신 혼자 이렇게 힘든 일 없도록 나도 어떻게 해볼게. 그래주면 고맙고. 그리고 올해 명절엔 꼭 장모님 장인어른 뵈러 가자. 5년 내내 안 갔잖아. 아무리 제주도에 계셔서 자주 찾아뵙기가 어렵다지만 그렇다고 5년 내내 못 갈 건 아니잖아. 장모님 장인어른도 서운해하시겠어. 안 그래도 그 말 하려고 했지. 엄마도 말은 안 하지만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가려면 어머니 댁 가기 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댁 갔다 가면 비행기 시간 맞출 수 있을지 좀 불안하긴 해서.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가 이것저것 일을 좀 시키시잖아. 특히 우리 가려고 하면 붙잡으려고 자꾸 뭐 좀 해달라고 하시고. 그렇긴 하지. 그럼 장모님 댁 갔다가 가자. 5년 내내 우리 집만 갔으니까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네. 제사상 차릴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무슨 당신이 일하러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거 내가 잘 말할게. 알았어. 당신 일단 씻어. 응, 당신도 그냥 누워있어. 내가 살림 다 할 테니까. 절대 먼저 밥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어. 밥할 힘도 없네. 그냥 시켜 먹기나 하자. 당신 배달 음식 안 좋아하잖아. 내가 밥할게. 그러니까 누워있어. 좀 더 자든지. 내가 밥 차려놓고 깨울게. 알았어. 아무튼 남편 아니었으면 진작 이혼했다니까. 그래도 결혼해서 내가 고생한 줄은 알아주니 고맙네. 어머니도 나 결혼하고 5년 동안 명절 때 친정 못 간 거 알고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이해하시겠지.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우리 딸 목소리 듣기가 어렵네. 그동안 잘 지냈어? 미안, 일이 너무 바빠서. 뭐 하고 있어? 아빠랑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오는 길이지. 아빠는 화장실 갔어. 너한테 전화 왔다 하면 엄청 좋아할 텐데. 그래서 주변이 시끄럽구나. 영화는 재밌었어? 그냥 그랬어. 요즘은 뭐래도 그냥 그렇네. 별 감흥이 없다고 할까? 우리 딸이 제일 보고 싶다, 야. 정서방은 잘 지내지? 그럼 얼마 전에 해외 출장까지 잘 다녀왔는걸. 그건 그렇고 엄마, 다음 주에 추석이잖아. 그때 내려갈게. 그러니 시간 비워두고 있어. 어머, 정말? 제주도에 내려온다고? 솔직히 내가 너무하긴 했지. 5년 동안 친정을 못 갔으니. 새삼 미안하네. 아니야, 제주도가 오기 쉬운 데도 아니고 바쁜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결혼 초에 아기 가진다고 너도 고생했잖아. 몸도 약한데 비행기 타면 안 좋아. 그래도 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매번 엄마 아빠가 올라오게 만들고. 근데 그렇게 고생했으면 아기라도 가졌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안 됐고. 늘 미안해. 미안하긴. 아기가 어디 네 맘대로 되는 문제니? 요즘 아기 못 가지는 부부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 아직 정서방이고 너고 나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오히려 마음 편할 때 찾아올 수도 있어. 그러라고 치료도 중단했잖아. 아무튼 나도 간만에 친정 가서 푹 쉬고 싶네. 제주도 바다도 보고 싶고. 아마 네 아빠도 엄청 좋아할 거야. 시댁 갔다가 오는 거야? 아니, 집 갔다가 친정 가게. 5년 동안 명절에 시댁만 갔으니 어머니 아버님도 이해해 주셔야지. 남편이 잘 얘기하겠대.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럼 천천히 내려와.
비행기 내리고 연락할게. 알았어. 다음 날, 집. 당신 왔어? 차가 좀 막혔나 보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외근 갔다 바로 집에 들어와서. 이거 봐봐. 내가 유튜브 보고 만든 거다. 어머, 이걸 당신이 다 했다고? 시간 꽤 걸렸을 것 같은데? 이걸 언제 다 했어? 당신 요즘 일도 많고 피곤해 보여서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으라고. 유튜브에 별게 다 있더라. 이거 봐봐. 연어덮밥도 내가 만든 거야. 밥 간 맞추기가 은근 어렵더라고. 당신 연어 좋아하잖아. 사올까 하다가 집에서 하면 싱싱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봤거든. 감동이다, 여보. 딱 봐도 맛있게 보이는데? 얼른 씻고 먹어야겠다. 그래, 얼른 씻고 와. 근데 휴대폰 울리는 것 같은데? 가방에서 소리 나. 아, 그래? 그러네. 근데 어머니네? 엄마? 엄마가 왜 당신한테 전화를 했지? 그냥 내가 받을까? 아니야, 나한테 전화하셨는걸. 받아볼게. 여보세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고 뭐고? 너 이게 무슨 경우냐? 네?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야, 지 남편 꼬셔놓고 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얘기하네. 이번 추석 땐 친정 갔다가 온다며. 네 친정이 어디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데 거길 갔다 여기로 오면 대체 제사 준비 누구 보고 하라는 거냐? 저번에 힘들게 일 시켰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야 뭐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알다시피 5년 동안 친정에 제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건데 제주도 오고 가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래서 먼저 갔다가 어머니 댁 가려고 한 거였어요. 어쨌든 늦게 오는 건 맞잖아. 그럼 제사 지낼 시간 다 지나가는 건데 그게 나 혼자 하란 거나 다름없잖아. 안 그래? 아유, 승진이 걔는 지 엄마 고생하는 건 모르고 그저 지 와이프 말에 꼼짝을 못하고 이러니. 내가 허리라도 부러져봐야 정신 차리지, 어? 아니, 그리고 어떻게 친정을 먼저 다녀올 수가 있냐? 이건 예의가 아니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최대한 일찍 가보려고 할게요.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하루 연차 써서 다녀오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만 일찍 당겨보면 제사 준비 저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친정을 다녀와야 저희도 맘 편하게 어머니 댁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비행기 시간도 애매하고요. 됐다! 명절 때 제주도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비행기 시간을 땡겨봤자지. 애초에 네가 제사 준비에 책임감이 있었으면 비행기 시간을 일찍 잡아놓거나 아니면 아예 친정에 안 내려갔겠지. 니네 친정은 제사도 안 지낸다면서 딸을 왜 부르냐? 사위까지 힘들게 부르고 염치도 정도껏 없애야지. 그리고 누가 마음 편하게 시댁 그러니? 뭐 쉬러 왔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년 동안 친정 한 번도 안 내려가서 저도 부모님께 죄송한 거 많아요. 그 와중에 염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원래 딸 가진 죄가 있는 거다. 딸 시집 보냈음 딸은 출가 외인인 거야. 시댁 제사 지내는 거 뻔히 알면 딸이 철없이 오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생각 있는 부모인 거지. 아유, 어쩜 딸이랑 똑같을까? 이래서 제사 안 지내는 집안은 거른다는 말이 맞다. 기독교고 뭐고 한국 전통에 따라야지. 나중에 조상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 시집와서 애쓴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그리고 저도 아무래도 그게 신경 쓰여서 비행기 아침 시간으로 잡아놨어요. 아침 시간에 타면 뭐 하니? 공항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딱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겠네. 나보고 며느리 점심상까지 차리란 거냐? 아주 의도가 뻔히 보인다. 제사 준비는 안 하고 밥만 야금야금 먹겠다는 거네.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다. 그냥 오지 마라. 오지 말라고요? 그래, 오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보, 잠깐만 휴대폰 좀 줘봐. 내가 얘기할게. 어머니, 해도 너무하네요. 내 와이프가 무슨 식모예요? 결혼하자마자 2달에 한 번씩 제사 떠먹게 하더니 이제 친정 한 번을 맘 편하게 못 다녀오게 해요? 정원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친정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가뜩이나 미안해 죽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겠어요? 내가 아까 알아듣게 설명했잖아요. 그때는 알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요? 나도 옆에 있었냐? 하긴
남편이 옆에 있으니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겠지. 그래, 차라리 다행이다. 너는 어떻게 와이프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엄마 생각은 안 하냐? 네 와이프가 친정 가면 네 엄마가 네 와이프 몫까지 다 할 생각을 왜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제사 음식 좀 사다 하자고 했잖아요. 다른 집 다 그렇게 해요. 요즘 누가 집에서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해? 조상님들한테 올릴 음식을 어떻게 사서 준비해? 그러다 조상님도 하실라? 그렇게 했다고 노하실 조상님이면 없는 게 낫겠네요. 애초에 그렇게 극진하게 모실 이유도 없고요. 자손들이 본인들 식사 차리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노하는 조상이라면 애초에 자손들을 좋게 해줄 조상도 아니네요. 아? 너 어디 그런 막말을... 네 아버지가 들었으면 난리 났을 거다. 우리 집 문화가 그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와이프까지 감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압박 주지 마세요. 그래? 아주 지 와이프 감사하게 급급하구만.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아야 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주도 가서 돌아오지도 마.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어차피 가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냥 이참에 제주도에서 푹 쉬고 오죠.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전할 거고 비행기표도 다시 끊을 테니까 그때 가서 제사 지내러 오라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분명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할 줄 알고? 나중에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이나 하지 마.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럼 명절 잘 지내세요. 먼저 끊을게요. 진짜. 아유, 이 부려막심한 놈 같은 이라고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식이라곤 지 하나밖에 없는데. 잘 됐네. 나도 오랜만에 장모님 댁 가는 건데 이틀만 있다 가는 거 아쉬웠거든. 아예 간 김에 관광도 하고 오자. 내가 비행기 날짜도 더 뒤에 탈 수 있는 걸로 바꿀게. 정말 그래도 돼? 어머니 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신이 희생하는 꼴은 아니지. 나도 5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러다 우리 부부 사이까지 망가지겠어. 당신 제사 한번 치를 때마다 골병 들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잖아. 당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결혼한 거 아니란 말이야. 어머니도 알아야지. 며느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거. 혹시 어머니한테 전화 와도 받지 마. 내가 알아서 연락하고 할 테니까. 당신은 마음 편하게 친정에서 쉬어. 알았어. 이렇게 먼저 나서주고 고마워. 솔직히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막막했거든. 일주일 후 친정.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어서 오게. 오늘아 많이 힘들었지? 힘들긴요. 더 자주 찾아뵀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근데 마당에 못 보던 그네가 생겼네? 아빠가 만든 거야? 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니까 심심해서 이것저것 만들고 있지. 네 아빠 요즘엔 못 만드는 게 없다. 근데 시부모님께는 잘 말씀드리고 온 거야? 연휴 내내 집에 있는다며? 아, 그게 예. 부모님도 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이왕 제주도 왔는데 짧게 있다 가는 건 아쉽잖아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렇다니 다행이네. 우리 딸이랑 사위랑 간만에 오래 시간 보낼 수 있겠구만. 그러게. 집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오니까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다. 잘 쉬다 가거라.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엄마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자네가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이네. 아니에요. 저도 오니까 좋은데요. 저야말로 오래 있어서 괜히 두 분 오붓하게 시간 보내시는데 방해될까 봐 그게 걱정이네요. 아이 무슨 사위도 자식인데 오래 있을수록 좋지. 그럼 편하게 있다가. 간만에 집이 복작이니까 좋네. 짐 저기 방에 풀고 나와. 밥 해놨으니까 밥부터 먹자고. 내가 짐 옮겨 놓을게.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뭐야? 왜 네가 받아?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죠.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시라고요. 그리고 전화는 왜 한 거예요? 옆에 네 와이프 바꿔라.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진짜 오지 말라 한다고 안 오면 어떡해? 그럼 제사 준비 나 혼자 다 하라는 거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혼자 이걸 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엄마 생각을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하지 마세요. 기대가 바뀌었으면 따라갈 줄도 알아야지.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면 중요한 사람들이 직접 차리려고 하든가 아니면 돈을 주고 창을 차리든가 해야지. 여자 식구라고 무조건 도맡아서 하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니도 이참에 그냥 차리지 마세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이렇게 연락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안 갈 거고
앞으로 집에 제사 있을 때도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마, 이놈아. 아니,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른들한테 우리 입장이 뭐가 돼? 그런 체면 치료하다가 아들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5년이면 많이 참았어요. 가뜩이나 몸도 약한 사람한테 2개월에 한 번씩 제사상을 혼자 차리게 했으니 더 이상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 어머니도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와이프한테 전화하시면 번호 차단해 놓을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끊을게요. 참, 벌써 끄는 거야? 이놈이 맨날 자기 마누라 힘들게 하지 말라고 부엌에서 서성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무슨 일이야? 뭐가 이렇게 시끄러? 애들은 정말 안 온대? 그럼 상은 누가 차리나? 그래서 전화한 건데 앞으로 제사 때 못 온다고 못을 박네. 이런 불효막심한 놈 같은 이라고. 지 마누라를 안 데리고 오면 대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럼 당신이라도 빨리 제사상 차려야지 뭐라고 있는 게야. 한시가 급하다고? 그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 하나도 못 잡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빨리 준비해. 곧 고모님이고 형님이고 온다 했단 말이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어떡해? 그걸 나 혼자서 어떻게 해? 내 나이를 좀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면 며느리를 잘 어르고 달래서 데려오든가 아니면 애초에 기강을 잡아서 친정 갈 생각은 꿈도 못 꾸게 하든가 해야지. 그거 역시 시어머니 자질 아니야. 자기가 시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못 해놓고 어디서 난리야. 빨리 준비해. 빨리. 아우 참 이게 뭐야 대체. 내 나이 또래들은 명절 때 자식들이 해외여행 보내주거나 친구들이나 남편이랑 같이 여기저기 구경도 가고 그런다는데 난 아직도 제사상을 차리고 있네. 다음에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두나 봐. 3일 후 집. 집 오니까 좋다. 당신도 고생했어. 제주도에서부터 계속 운전만 하고 아빠 술 상대도 해주고. 많이 힘들었지. 뭘. 오히려 좋던데? 장모님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더 뿌듯하더라. 자주 놀러 가야겠어. 제주도도 너무 좋더라. 당신이나 나나 바람 쐴 시간이 필요했잖아. 그렇기야 하지. 나도 오랜만에 푹 쉬고. 근데 어머니가 신경이 좀 쓰이긴 하네. 당신이 전화 받지 말라 해서 안 받긴 했는데 많이 화나셨으려나? 지금이라도 가서 달래드릴까? 무슨? 내가 한 말 잊었어?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받아줘야 돼. 차라리 내가 5년 전에 당신 시집 오자마자 당신한테 제사상 맡기는 거 무조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그럼 당신이 편했을 텐데. 나도 결혼이 처음이라 그런지 단호하게 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고생한 거겠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죠. 이렇게 여자들만 고생해서 제사 지내는 거 우리 집안의 문제기도 하잖아.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생각 바꾸셔야 되고. 그러니 당신도 좀 불편하더라도 입장을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좀 편해지지. 알았어. 나도 5년 동안 나도 모르게 적응돼서 그런지 자꾸 죄송하네.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래, 고마워. 혹시라도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당신한테 연락하면 나랑 얘기하라고 하고 당신은 빠져. 그럴게. 한 달 후 전화. 여보세요? 나다. 내 전화는 아예 받질 않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야? 어머니세요? 일부러 안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요즘 바빠서.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남편이랑 직접 하신다고 들어서요. 아유, 이제 대놓고 뻔뻔하네. 너랑 나 사이의 일인데 내가 왜 바쁜 아들 붙잡고 얘기를 하니? 저도 좀 바빠서요. 회사 일도 많고요. 네가 바빠봤자지. 시댁 와서도 일 때문에 바빠서 피곤하다고 투덜거리는 거 봐줬더니만 이래서 초반에 버릇을 잘 들여놔야 된다니까. 됐고. 다음 주에 제사 있는 거 알지? 추석 땐 내가 봐준 셈 칠 테니까 이번엔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해라. 어머니, 아직도 저희 뜻을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분명 남편이 알아듣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시는 거면 일부러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아님 정말 못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통화 이렇게 된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2달에 한 번씩 있는 제사를 독박으로 준비할 이유는 없어요. 어머니 예전에 그렇게 했을진 몰라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저도 그러고 싶지 않고요. 5년 동안은 제가 참았는데요. 이렇게 참다가 서로 더 안 좋은 감정만 쌓일 것 같아서 저도 남편 뜻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번 제사 때도 가지 않고요. 이게 보자 하니깐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제사 때 며느리가 안 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가뜩이나 손주 못 보여드려서 조상님께 죄송한 마음인데 그 와중에 제사 준비까지 안 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럼 나 혼자 준비하란 거냐? 아기랑 제사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저희 부모님 물고 늘어지시더니 이번엔 악인가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이렇게 막말하시는 거 저도 못 참겠네요. 그리고 집안 제사인데 저 없다고 어머니 혼자만 준비해야 되는 것 자체가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어머니가 그동안 제사 도맡아 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도 이번 기회에 뭐가 잘못됐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럼 저 이만 끊겠습니다.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끊어. 야! 야! 이게 아주 그냥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네. 10달 후 시댁. 아휴, 벌써 또 추석이네. 차례상 나 혼자 차리려면 또 얼마나 힘들까. 저번에도 몸살 났는데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고 내가 왜 혼자 이러고 있어야 되나 모르겠네. 아이고. 무슨 타령을 그렇게 해? 이번 차례 때는 그냥 시장에서 사서 하는 게 어때? 나 몸도 안 좋고 어른들 맞이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네. 나도 나이가 있잖아. 그동안 나 혼자서 준비한 것도 용하다고. 조상님들 드실 음식을 사서 하자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10달 내내 며느리 하나 못 잡았으면 자기 몸으로라도 데워야지. 이게 무슨... 40년 가까이 아무 불평불만 없이 당신 집안 제사 다 책임지고 맡았는데 그런 사람은 다 할 소리야? 할 사람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떡해. 이 옆에 내가 울긴 왜 울어? 제사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는 건데 그것도 못하면 결혼을 하질 말아야지.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난 절대 용납 못하니까 무조건 당신이 하든가 며느리 내려오든가 해. 안 그래도 아들 내외 어디 가냐고 자꾸 물어서 변명하기도 힘들어 죽겠어. 아휴, 저 인간이... 내가 대체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40년 가까이 이 집에서 식모살이를 한 건지 모르겠네. 서러워 죽겠네. 가진 것 없이 시집와서 온갖 구박은 다 당했는데 겨우 이런 말이나 듣고. 그래서 내 며느리는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고 다짐했는데 나 결국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아유. 다음날 집 앞. 깜짝아.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이제 오니? 배를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아직 퇴근을 안 했구나 하고 기다렸지. 오셨으면 연락을 하시지. 괜히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혹시 들어가도 되겠니? 미리 연락 안 주고 와서 미안하구나. 내가 급한 마음에 앞뒤 안 가리고 와버렸네.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세요. 남편은 오늘 좀 늦게 온다고 했어요. 땀 흘리시는 거 좀 봐. 여긴 에어컨도 없어서 더웠을 텐데. 어머니, 일단 물이라도 좀 드세요. 밖에 많이 더운데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별로 안 기다렸어. 그리고 급한 사람이 기다려야지. 정원아. 아니, 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어. 내 며느리한테만큼은 이런 고생 안 시키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막상 너가 오니까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나서 더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정말 미안하구나. 응? 어머니 왜 울고 그러세요? 미안하다. 내가 사실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했거든. 시어머니가 나 가진 것 없이 시집 왔다고 몸으로라도 때우라고 일을 엄청 시켰어. 형님들은 직장도 있고 친정에서 돈도 많이 가져왔다고 제사 준비도 빼주고 그랬거든. 나만 40년 가까이 집안 제사를 책임지다시피 해서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적응이 됐나 봐. 직장 다니던 내가 혼자 제사 준비한 게 어려울 거란 거 뻔히 알아놓고선 나도 이제 시어머니 대접 좀 받아야지란 마음이 불쑥 드는 거 있지. 한편으론 이 편 바로 들어주는 아들 보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고 나한텐 그런 사람도 없었는데 하고 네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이유야 어쨌든 내가 다 잘못했지. 정말 미안하다. 다음엔 안 그러마. 그러니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전처럼 너한테 다 시키지 않고 제사상 차리는 빈도도 줄일 테니까 나 좀 도와주렴. 남편 말하는 꼬락선이나 그 식구들이 나 대하는 거 보니까 당장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니면 못하겠으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혼 당하면 나만 손해고 그렇더라고. 그러니 너라도 나 좀 도와주렴. 정말 부탁한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저도 사실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결혼하기 전엔 어머니가 저 많이 이뻐해 주시고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제사상 혼자 차리라고 하고 일만 계속 시키셔서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나 생각했거든요. 사실 좀 원망도 했어요. 근데 어머닌 더한 일을 당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무릎이라도 꿇으마.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입장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저도 제사를 아예 안 지내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춰드릴 용의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식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추석 때 남편이랑 같이 갈 테니까 걱정 말고 계세요. 정말 그래 줄 거니? 네, 걱정 말고 가 계세요. 고맙다 정말. 다시 한번 미안하고 다시는 너 혼자 고생하게 놔두지 않으마. 네,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고생하지 말으셔야죠. 이틀 후 시댁. 1년을 연을 끈다시피 하더니 결국 오긴 왔네. 잘못한 건 알아서 일찍 왔나 보지? 아니요 아버님. 저흰 잘못해서 일찍 온 게 아니라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일찍 온 거예요. 잘못을 안 했다고? 너 못 본 사이에 많이 맹랑해졌구나. 가족 사이에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 다른 집에 비해 제사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그 덕에 어머니도 시집 오자마자 고생 많으셨고요. 할머니도 어머니 많이 구박하셨잖아요. 고작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왔던 이유만으로요. 아버지도 알고 계시죠?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 이미 다 지난 얘기를. 이미 다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얘기예요. 지금까지 2달에 한 번씩 있는 제사 어머니가 다 준비하시고 이제는 제 와이프가 다 책임지게 생겼잖아요. 전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조상님이지 어머니 와이프 조상님이 아니잖아요. 이 자식이 간만에 해서 무슨 소리라는 게야? 처음엔 와이프만 빠지게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어머니 혼자서 다 준비했다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 혼자서 하고 계시면 아버지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장에서 음식을 좀 사던가 사람을 부르던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혼자만 고생시켜요? 다른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며느리가 식모는 아니잖아요. 그러게 네가 네 차를 데리고 왔어야지. 그럼 될 걸 가지고. 그럼 제 와이프랑 어머니랑 둘이서 하라고요? 제사 차리고 치우고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정말 모르세요? 그래봤자 하루 이틀 고생하는 건데 넌 다짜고짜 와선 대체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어놓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계속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만 제사 부담 가하게 하면 저 제사 때마다 와이프랑 어머니까지 데리고 어디 놀러 갈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1년 동안 안 찾아온 거 보셨죠? 저 하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사가 중요하면 남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되겠죠? 어머니, 짐 싸셨죠? 짐 싸라고 해서 싸긴 했는데. 그럼 됐네요. 여보, 아버지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차에 먼저 타 있어.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쳐? 며느리 군기 좀 잡아놓으라고 했더니만 이제 나의 똑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게야. 이럴 거면 아예 집을 나가.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40년 가까이 희생한 어머니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그런 거라면 어머니가 이 집에 같이 살 이유는 없죠. 어디 아버지 혼자서 잘 살아보세요. 이놈이 오냐오냐 하니까 뭐야?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어딜 귀한 아들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해. 부모가 자식 정신 차리라고 좀 때리겠다는데 뭐가 문제라고? 아니, 당신이 문제야. 당신 집안 식구 싹 다 문제고. 나도 애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어디 알아서 제사 치르든가 해. 가자꾸나. 네. 어딜 가? 집인데 저 언제 싸는 거야? 아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장갑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갈게요.
그날 저녁, 펜션. 아이고, 정말 좋구나.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네. 이렇게 좋은 숙소는 처음 와봐. 앞으로 자주 와요. 네? 그래요. 자주 모시고 올게요. 고맙다. 아까 니들이 한 소리씩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뻥뻥 뚫리든지. 진작 이럴걸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그동안 너무 미련하게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 와중에도 며느리 불러서 같이 제사 지낼 생각을 했으니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도 당장 5년 동안 제사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도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이제 그럴 일 없게 다 같이 준비하든가 제사를 축소하든가. 아무튼 여자들만을 생각하는 구조는 아니게 할게요. 제가 너무 늦게 자각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다 내가 부족한 탓이지. 그럼 어머니, 저희끼리 차례 지낼까요? 요 앞에 시장 있더라고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위주로 저희가 사올게요.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차례 아니겠어요? 뺨. 오랜만에 기름진 거 좀 먹고 싶네. 닭강정 그런 것도 있나? 분식 같은 것도 땡기고. 맨날 남편 입만 맞춰서 밥을 차려서 내가 먹고 싶은 건 항상 못 먹었네. 당연히 있죠. 그럼 그렇게 사올게요. 여기서 쉬고 계세요. 아니, 같이 가지 그래? 아니에요. 푹 쉬세요. 별로 안 걸려요. 여기 연휴 기간 내내 예약해놨으니까 집안일 그런 건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안 그래? 고맙다. 아이고, 그래도 남는 건 자식들밖에 없네. 명절 때 어디 놀러 가는 거 다른 세상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드디어 나도 해보네.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동안 못했는지 몰라. 1년 후. 그 뒤로 어머니는 잠깐 저희 집에 계셨는데요. 아버님은 며칠은 노발대발 하시다가 어머니 없이 살기가 힘드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잘못했다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혼자 집안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고. 제사상 차릴 땐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당황했다고. 이제는 제사도 시기 가까운 건 합쳐서 하고 상 차리는 것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건 사고 나머지는 온 식구가 같이 준비하는 걸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입장이시다가 아버님이 간절히 비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야 집으로 돌아가시겠다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약속한 대로 다음 제사 때는 절반은 시장에서 사고 절반은 온 식구가 같이 준비를 했어요. 물론 집안 어른들은 처음엔 불편한 모습이셨지만 아버님이 나서서 같이 하지 않으면 제사 자체를 본인 집에서 안 하겠다고 엄포를 하자 마지못해 따르시더니 이젠 좀 익숙해지는지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된 악습이 끊어졌네요. 같이 일을 분담하니까 확실히 부담도 확 줄고 가족들끼리 사이도 더 오붓해지고 좋더라고요. 저 역시 예전엔 제사나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울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친정 가는 것처럼 편하게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버님도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어머니나 저나 고생하는 일이 줄었을 거라고 많이 미안해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바로잡고 사과할 수 있는 어른이 적단 걸 아니까 이렇게 용기 내주신 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아버님이랑 어머니 사이도 전부 다 좋아지셨어요. 아버님도 비록 서툴긴 하지만 어머니한테 그간의 고마움과 미안함을 자주 표현을 하시고 집안일도 도우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내심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어머니랑 제 사이도 좋아졌죠. 이제는 명절쯤에 먼저 저한테 전화해서 제주도부터 다녀오라고 하시기도 해요. 역시 배려해주신 만큼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전에 1년 동안 연 끊고 지낼 땐 이런 모습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혹시 이러다 영영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 우려했는데 이렇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저 역시 뿌듯하네요. 남편 공도 정말 크다 생각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댁 식구와 화목하게 잘 지내보려고 해요. 물론 친정도 자주 찾아뵙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